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미국에서 보는 한국에서는 뒷부분에 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재정립돼야지 된다 하는 한 사람의 의견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밖에는 이제 먼저 나왔었던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오늘 그 북한에 관해서 가장 많이 보도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 deem 그 cited라고 해서 좀 그 시력이 나쁘요. 그런데 이게 꼭 시력이 나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무척 시력이 약하고 그리고 전혀 그 패션과는 상관이 없는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dim sighted라는 그 표현과 함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안경 쓰고 안경을 이렇게 약간 위로 올리는 그 사진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 외무성의 제1부상 최선희가 답을 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이제 그렇게 그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언론은 멍청하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랬는데 이 최선희 씨의 얘기를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존 볼튼이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는 간단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또 다른 회담을 하기 전에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지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평양 4월 20일 조선중앙통신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선 외무성 제1부상 제3차 조미 순회 회담에 대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망발을 단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는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이 제3차 조미 순회 회담에 대한 휘떠온 소리를 늘어놓은 것과 관련하여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이 3차 순회 회담에 앞서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하였다는 진정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느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큰 거래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느니 따위의 휘떠운 발언을 하였다. 원래 우리는 볼튼 보좌관이 언제 한번 리성적인 발언을 하리라고 기대한 바는 없지만 그래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면 두 순회분들 사이에 제3차 순회회담과 관련하여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볼턴의 이 발언은 제3차 순회회담과 관련한 조미 순회분들의 의사에 대한 몰리에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제 딴에는 유머화적인 감각을 살려서 말을 하느라 하다가 빗나갔는지 어쨌든 나에게는 매력이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 볼튼의 이 답변에서는 미국 사람들의 발언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미국식 재치성도 논리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경고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사리 분별 없이 말하면 당신네한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최선희의 볼튼에 대한 얘기였는데 볼튼의 인터뷰는 17일에 있었군요. 미국이 이 내용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결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양쪽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북한의 인내심에 한계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또 그 며칠 전에 외무성의 미국 담당 권정근도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 대해서 폼페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나는 폼페오가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우리 대화 상대로 나서길 바랄 뿐이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스티브 비건
북한 그 대표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설한 그 정도인데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회담 그 직전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언제 북한 정권을 뭐 포기하라고 했느냐 그런 일 없다. 그리고 뭐 한 번에 전부 모든 걸 다 포기해야지 된다고 말한 적도 없다. 말한 적 있는데요. 말한 적도 없다. 이 정도로 얘기한 스티브 비건 정도는 괜찮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스티브 비건 정도는 또 북한에서도 상대하지도 않고 북한이 이번에도 그렇고 최선희도 그렇고 또 그 미국 담당 국장인 권정근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오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이 두 사람이 북한 문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두 사람을 다 지금 비난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관계가 좋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들어보셨는데 그 최선희의 그 말에서 dim 그 cited라는 게 결국은 존 볼튼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국무위원장 사이에 어떠한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죠. 뭐 알고나 얘기하든가 뭐 이런 그 말들을 보여줬으니까는요. 뭔가 정말 그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인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빌 리처드슨 전 그 뉴멕시코 주지사이기도 하고 북한 대사이기도 했는데 뉴욕에 있는 그 AM 라디오 방송국 970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주 patience라고 썼는데 인내심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도 되겠고 조심해야지 되겠다는 얘기, 신중해야지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인터뷰한 말을 보면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이 있는 것도 있을 때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이 언론의 주목을 확 받는 그런 정상회담을 무척 즐기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론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외교에서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한 이유도 뭐 이유가 크게 두 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회담 전에 확고한 합의 없이 당연히 결과가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이번에 뭐 시정연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 회담을 하게 되면 단단하게 뭐 페이퍼에 적어놓고 한다. 이런 얘기 김정은 위원장도 했었죠. 그 얘기를 다시 빌 리처드슨 전 그 유엔 대사 북한 특사가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실패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미국의 그 보수나 한국의 보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성공했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실과 다른 표현입니까? 회담을 하러 갈 때는 그 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건 결렬이 됐죠. 그리고 미국 측에서 볼 때 성공하는 것은 어떠한 북핵 협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는데 협상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판을 깨고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성공한 회담입니까? 억지 주장이죠. 양쪽이 다 실패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빌 리처슨이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some 비핵화, totally 비핵화하는 게 아니라 some 비핵화, 부분적으로 그리고 some 비핵화 중지, some 경제 제재 해제. 결국은 이제 뭐 그게 small deal이라고 불러야지 될지 100% big deal은 아닌 거고요. 아니면 중간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하노이 회담의 결론을 보면은 그런데 그런 입장으로는 뭐 또 해봤자 뭐 되지 않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 두 사람이 1차 북미 정상을 회담을 한 게 4월 27일이죠. 오늘 미국 날짜로 4월 22일입니까? 21일입니까? 제가 날짜 계산 잘 못합니다. 그런데 4월 27일이 되면 1주년이 되는데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뭐 한국, 뭐 다른 여러 나라의 예술인들도 나오고 하는데 정작 북한 대표단의 참석 없이 이 같은 행사가 치러진다 하는 것도 미국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금요일에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드렸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CNN이 보도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백악관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받았다. 그걸 갖고 있다. 해서 이제 이번에 또 다시 뭐 한국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뭐가 전달된다 이런 얘기가 청와대에서도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그 뉴스 미국에서 많이 전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지 말고 어떤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직접 우리 민족끼리 뭘 해야지 된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한 역할 같은 것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까지 오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런 일주일이었었고 군사 퍼레이드를 안 했어요. 북한이 4월 15일에 김일성 생일에 이제 생각나네요. 정말 마이클 볼튼 국무장관이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하고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해서 혼돈을 좀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미국식 지금의 계산식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는 새로운 회담도 없고 하노이 회담 때처럼 아주 좋은 기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볼튼이 4월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 생일에 예를 들면 축전까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 저는 특별히 보수다, 진보다 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그쪽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뉴스를 보도를 해야지 될 것을 가리고 그쪽으로 쏠려서 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제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한국에서도 보도를 하면서 보수에서 보도를 할 때 보면은 존 볼튼이 비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 생일에 축전까지 보냈는데 그런데 한국의 보수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깼다고 잘했다고 성공이라고 좋아하면서 한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한다고 어떻게 적과 동침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 생일에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왜 비난하지 않습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extremely left라든가 extremely right라든가 그런 보도가 아닌 다른 것을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 제가 압니다. 외로워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들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늘의 미국을 많이 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의 보수 정말 이번 주에 비상식적이었어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축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흉봐요. 이렇게 미국이 너그러운데 미국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슨 탄도미사일 실험은 아니지만 실험도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해와 같은 마음을 보여주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 여러 가지 공조를 얘기를 하면 아주 적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비난을 하는 완전히 비상식적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 생일에 카드를 보냈던지 뭘 보냈던지 축하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북한의 이번에 실험은 핵활동이 아니고 실제로 북한에서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인내심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 시험 해서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이제 러시아에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고 그런 것들이 중국이다 어디다 한국이다 해보니까 뭐가 잘 안 되니까 달걀을 한 바구니에 안 다듬고 다 나눠서 여기저기 좀 담아놓겠다 하는 표현이고 러시아로서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 정도 영향력을 또 미칠 수도 있어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요.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사이버그 위협 같은 것을 해왔었고, 미국이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고 하면서 LNKM, 그 Love North Korea Ministries에서 북한 그 선교 단체에 대해서 어떤 그 제재를 풀어줘서 우물도 만들고 하는 그런 단체니까요. 뭐 약도 이 단체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일들도 북한이 했고 미국이 했고, 또 하나 미국이 하고 있는 한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은 그 프리조선의 멤버를 체포를 했고, 로스앤젤레스 법원에도 이 사람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조선의 그 헤드, 지도자, 리더 집도 급습을 했는데 리더는 체포되지 않은 겁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보면은 그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프리조선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한국의 보수에서는 굉장한 지원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다. 최초의 그 외국에서의 반국가 단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프리조선이 이제 그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침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자료를 가져다가 미국의 FBI에 건넸고, 그것이 당연히 뭐 CIA로 갔겠죠. 그럴 때는 완전히 박수를 많이 쳤는데, 결국은 이게 아무런 일이 없이 절차에 따라서 체포한 것이겠습니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실험, 핵실험은 아니지만 단거리 재래식 무기를 실험했다는 것은 우리 인내심이 없어진다. 그리고 또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2020년 선거 때쯤에서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인데, 북한이 그런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한 답으로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인데, 크리스토퍼든가요? 무슨 크리스토퍼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리더가 그 에드리안 홍인데, 미국 시민인데도 미국 안에 있는 이 시민을 체포를 했다. 영장을 발부해서. 북한이 자유조선에 대해서도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스페인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북한이 분명히 스페인 당국에 경고를 했잖아요. 철저히 조사를 해라 했고, 스페인 당국은 미국 측에 이제 신변을 당연히 요청을 할 것이고요. 스페인 주권 침해라고도 보죠. 스페인에서는 어떻게 다른 나라 그 대사관에 미국 시민들이 그 침입을 해서 뭐 대사관, 북한 대사관 스태프들을 가두고 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었고, 총은 아니었지만 뭐 칼 등등 해서, 스페인에서는 당연히 수사를 하라고 해도 지금까지는 미국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뭐 FBI, CIA와 연관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자유조선이라는 그런 한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10명 정도나 미리 다 이것을 그 수습을 해서, 계산을 해서 그 북한 대사관 안에 들어가도 어디에 그곳에 무슨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왔고, 하노이 회담 그게 닷새 전이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체포를 했다는 게 아닙니까? 만약에 자유조선이 이 사건 전후에 미국의 어떠한 협조를 하기로 하고 굉장한 그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했다면, 이번에 이제 오산이었다는 것. 이것도 이제 또 여기서도 만약에 자유조선이나 미국의 그 FBI, CIA가 연관이 있었다면 배신당한 거죠. 자유조선으로서는.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볼 문제고, 북한이 좋아하는 일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생일 때는 축전 보내주고, 북한이 그 싫어하는 자유조선 멤버는 잡아서 지금 가둬놓고, 그리고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그쪽 측의 변호인 측의 요청이었다고 하지만 전혀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형편에서 에드리안 홍과 같은 그 리더가 급습을 했는데 체포는 못했다 하는 것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평소에도 이 자유조선이 김정은 위원장의 엄마 다른 형인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구출을 했고 김한솔과 다른 가족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미국에서 보호를 해서 미국에서 김한솔과 뭐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살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자유조선과 다 연관이 돼 있고요. 미국이 또 김정남의 아들은 보호를 하면서 자유조선 멤버는 또 가두고 자유조선이 훔쳐가지고 나온 북한 대사관에서의 자료는 또 뭐 미국이 참고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스스로 느끼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실 것 같고요. 내셔널 인트레스트라는 잡지가 있고 그런 그 단체가 있습니다. 아주 신보수주의자가 그 설립을 한 곳이고 이 그 내셔널 그 인트레스트의 이 센터에서 디렉터, 코리안 연구 디렉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셔널 인트레스트 잡지의 편집장이기도 한 그 해리 제이 카지아니스 씨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어떻게 평화적인 딜을 성공시킬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아주 그 긴 글인데 비교적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레이디 가가를 북한에 보낸다. 이게 지난 3월 달에 북한 관련 그 한 학술 회의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래요. 뭐 꼭 레이디 가가라기보다는 레이디 가가가 문화 하면은 그 미국에서는 떠오르니까는요. 또 사람과의 커넥션해서 문화 교류를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스티브 비건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하노이 회담 뭐 몇 주일 전에 얘기했었던 그 여러 가지는 결국은 완전하고 뭐 되돌이킬 수 없고 뭐 CVID인가 그것을 나중에 말만 살짝 바꿔서 FFVD로 바꿨잖아요. 그것을 계속 강조하다가 아니 하노이 회담에 가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네 하고 실패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대통령 또 국무장관 또 행정부 전체적으로 그 주장을 했던 것이 사실은 하노이 회담에서는 뭐 완전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많이 있죠. 한반도 전쟁 끝나는 것을 선언하는 것. 또 뭐 미군 유해도 와야지 되겠고 리에이정 오피스 연락사무소 설치를 해야지 되겠고 그리고는 이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문 닫는 거 이것은 이제 한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첫 번째는 북한의 입장이 사실은 그 스티브 비건의 말과는 다르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완전하게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유지했었을 수 있는 확률 하노이 회담 때에도 두 번째는 뭐 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자주 말씀드렸던 마이클 코헨이 저는 더 컸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의 픽서가 이제 나와서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고 사기꾼이고 협잡꾼이고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나에게 아니라고 그런 여자들 알지도 못한다고 하고 나중에 드러나면 알기든 하는데 라고 하고 또 드러나면 잠을 자긴 잤는데 내가 돈을 안 줬지. 마이크 코헨이 다 줬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는데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마이클 코헨에게 돈을 그 지불한 그 체크 이런 것까지 다 증거로 텔레비전에서 내놓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번에 이 회담을 웬만큼 해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고 회담을 깨고 나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완전히 그 정설처럼 되고 있는데 북한과 미국이 정말로 회담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북한에게 미국이 북한의 적이 아니고 미국은 정권 교체를 할 의욕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야지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베네수엘라나 이란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준 뒤에 이제 김정은 그 정권과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작은 그 스몰 그 연락사무소 설치부터 시작을 해서 연락사무소가 왜 중요하냐면요. 연락사무소라는 게 있으면 지금처럼 탑다운식으로 대통령들이 탁 갔다가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실무자들은 거기서 늘 무슨 일인가를 하고 무슨 일인가를 한다는 것은 서로 단절이라는 게 없다는 의미에서 연락사무소 설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줘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떨어졌다기보다는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한국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라는 것이요. 그 한계를 이번에 조금 더 느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가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이분 자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리 제이 가지아니스 씨가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한다고 할 때 처음에 그게 될 리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I was wrong. 내가 잘못됐다. 내가 사태를 보는 것에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야말로 미국과 지금 냉전 이후에 가장 콜드한 관계를 갖고 있는 one of the 그런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 CVID가 됐던 뭐였죠? FF 뭐가 됐던 완전하게 하노이 회담처럼 주장하는 것에 그런 것은 회담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먼저 강조를 했고 미국에서도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본인에게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를 계산을 해서 어디까지 양보를 할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달려있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월 1일에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4월 26일 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46살이죠? 46살 맞나요? 네. 생일 파티에 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들 뭐 왕이 바뀌어서 정말로 중요한 며칠인데 그 사이에 와서 이제 대통령 와이프 생일 축하하고 대통령 딸 사위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고 손녀에게도 이방카의 딸에게도 잘 보이려고 해서 뭐 무슨 일본의 유명한 엔터테이너도 보냈는데 뭐 그게 잘 안 돼서 나중에 그 엔터테이너가 이 소녀가 좋아한대요. 이 소녀에게 뭔가 본인이 보여주는 특별한 재주를 비디오로 찍어서 보냈다. 이런 절절한 사연까지도 이번 주에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었는데 디플로맷에 실린 기무라 칸이라는 고베 대학교의 교수의 글이 제가 몇 시간 전에 보니까 저펜타임스에도 그대로 실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주장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는 것은 그것이 끝나서 실패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플러스 굉장히 한국의 한계를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워싱턴이나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지금으로서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는 게 이 교수는 물론 일본 교수입니다. 키무라칸 고베대학교의 교수의 글이고 처음에 디플로맷에 보도가 됐는데 이제 저펜타임스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요즘에 어때요? 그것부터 말하고 있네요. 중국 경제 군사력 강해졌고 일본은 경제력이 약해졌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 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아시아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는데 바뀌니까는 점점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도 강해진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동아시아의 예전 냉전 시대라는 것은 구소련과 중국이 그 안에서는 대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달라졌고 사우스 코리아를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그 군사 국방 방어를 하기는 가장 그 어려운 나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 코리아가 국방이 그 정도로 단단하지 못하다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아직까지는 군사력에 있어서 공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뭐 해군 파워를 더 강하게 바뀌고 있고 이게 뭐 한 2010년 초 그 정도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땅에서 바다로 이제 거의 바뀌었죠. 뭐 사우스 차이나 씨를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되니까 일본도 점점 이제 중국과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치를 하게 되면서 무게 중심이 땅에서 바다로 옮겨가게 되고요. 해서 일본으로서는 차이나 이슈와 그 한반도의 이슈가 따로 떨어져서 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공통적인 어떤 그 전략적인 목표가 한국과 미국에 뭐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중국을 일본도 미국이 견제하는 것처럼 많이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입장을 보면은 중국과는 뭐 경제적으로도 뭐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또 중국과도 그렇고 한국은 일본과도 그렇죠. 북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두 나라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사이가 아주 좋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일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 협력 국가라기보다는 좀 경쟁하는 모습이 도드라지게 보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좀 가까워진다. 이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으로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죠. 한국으로서는요, 일본에 대해서 그 워싱턴과도 확실하게 단단한 그런 그 입장이 아닌 바에야 일본과 무조건 나쁘게만 지내면 여러 가지로 한국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을 워싱턴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려는 것만으로는 한국의 어떤 국제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뭔가를 이루는 것을 실패한 것이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뭐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본과 협력을 해놓는 게 관계 개선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일본으로서는 과거에 그 위안부 협상할 때도 그랬고 그 전후로 해서도 사람은 똑같은데 아베 신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끊임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베 신조는 뭐 한국과도 뭐 오픈리 뭐 외교 같은 것을 하려는 태도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에서 보도한 또 하나는 곧 결정이 되겠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서 석방시킬지 가석방시킬지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금호가 아시아나 지분 매각한 거 그 가족이 갖고 있는 33% 정도 그런 내용도 미국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검사팀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텐데요. 네, 우선 여기까지 할까요?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